학우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피니언 리더, 전북대 신문 학우들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설입니다. 코로나 이후 그 대답을 찾아야 하는 시간 읽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창궐할 당시만 해도 이 사태가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올 한 해 전 세계는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로잡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20세기 말 인류는 앞으로 AI로 상징되는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가 개인의 사유나 활동을 제한하고 인류를 네트워크상의 부품 정도로 전락시킬지 모른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21세기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역병이 창궐해 두려움을 떨던 중세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포 팬데믹, 팬데믹 공포를 불러오더니 지금은 불안 팬데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는 중이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격평과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반성과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인지 계속 읽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범인류애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마치 내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듯 우리는 지구 건너편 국가의 코로나 상황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간다. 내가 감염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웃이 감염되면 언제든 우리 사회는 셧다운되고 국제관계 역시 경색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공존 공생하는 생명 네트워크상의 존재인 것이다. 나의 건강만큼 너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지구상 최상위의 이기적 약탈자로 살아왔던 우리의 시각에도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는 방역 국수주의에서 비롯된 폐쇄적 부족국가 시대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인가 하는 동시대적 질문을 받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답해야 할 시간이다.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대답이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를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사설이었고요. 코로나 시대를 말하는 또 다른 이야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T 정보학과 임성혁 학우가 썼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제목은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어느 누가 감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받으며 우리의 일상을 뺏길 것으로 생각했을까? 또 일들이 오래 벌어질 것이라고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즐기던 해변이 바다에 잠기는 충격과 마주하고 심해지는 자연재해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 제3차 세계대전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세상이 넘치는 불확실성으로 감염병과 같은 것들이 창궐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른 척 할 수 없다.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현실과 당당히 마주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네, 이번에는 한성대 신문 학우들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최 기자의 시선이라는 코너에 우리가 지켜야 할 거리라는 부제가 달린 이런 사진. 무엇을 의미하는 사진인지 설명을 읽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재확산으로 매일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한다. 도심과 강가 근처 공원에는 2m 거리 두기가 무색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파로 북적인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거리는 고작 두세 걸음 남짓이다. 공원과 같이 확 트인 공간에선 지키기 어려운 거리가 아니다. 사진이 보여주는 거리가 당신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이어서 다음 글입니다. 사회과학과 조현미 학우가 쓴 원인 제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기고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연경 씨는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 현행범을 검거한 바 있다. 주변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검거했지만 그가 현장 인근에서 들은 것은 여자도 잘못이 있네라며 여성을 탓하는 목소리였다. 그가 겪은 사건처럼 사회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책임을 이야기하곤 한다. 피해자의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을 지적하고 조신하지 못한 행동이 본능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가해자에게 아무런 빌미도 제공하지 않는 완전 무결한 피해자에게만 동정이라는 시혜를 베풀어주는 꼴이다. 옷차림이 성범죄를 유발하는 것이라면 히잡을 입은 여성에게는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무엇을 입느냐와 관계없이 성폭력은 어떤 사회에서나 발생한다. 외부 자극을 참지 못해 범죄가 발생한다는 생각은 모순이다. 포장되지 않은 빵이 사람의 식욕을 자극했다고 해서 계산하지 않고 빵을 훔쳐간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성범죄 피해자를 바라보는 오래된 편견과 잘못된 시선을 지적하는 글인데요.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도 피해자의 옷차림과 행동 거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폭력이 절대 정당화되어선 안 된다는 가치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면서 글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용어로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다.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용어사전에 따르면 수치심이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결점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고 판단할 때 발생하는 정서이다. 피해자의 당혹스러움, 분노 등이 결부된 감정을 대변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고개를 들지 못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닐까 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탓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네, 다음으로 읽어볼 글입니다. 상상력 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나은미 교수님이 쓰신 너무 많은 자유는 또 다른 구속일까? 읽어볼게요. 감정 대리인. 최근 발표된 트렌드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대리인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무엇이든 네이버 지식인에 묻고 지식인을 진짜 사람으로 착각하는 시대. 정보의 과잉과 가짜뉴스 속에서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 시대. 이제 인간은 원초적 본성인 감정조차도 타인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일까? 신은 죽었다. 니체의 선언 이후 인간은 제한된 육체의 삶을 벗어나 망망대해를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는 폭풍으로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게 했지만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수평선 너머를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호기심은 항해를 포기하지 않게 했다. 신이 정해준 대로가 아닌 각자가 삶의 주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달콤했다. 영리한 인간은 폭풍을 통제하고 필요시 적절한 정도의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다른 이의 햇살을 가리거나 나의 폭풍이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한 서로의 항해 방식에 왈가왈부하지 않을 제도를 구축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갈망하고 또 싸워왔던 가치, 자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가치를 폭넓게 누리고 있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이어서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자살은 늘고 있고 분노와 폭력을 주체하지 못해 자유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현대인의 우울증과 자살, 분노의 원인을 의미의 상실에서 찾는다. 이런 병적 증상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라는 것이다. 2~3살만 돼도 스스로 운동화끈을 매겠다고 우길 정도로 행위에 대한 결정권은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힘이다. 자기 감정의 주인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이들이 삶의 추동력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인간은 애초에 완전한 자유를 감당할 힘이 없는 존재였을까?
폭풍을 견디고 통제하며 더 많은 햇살을 받기 위해 자신이 만든 세상, 그 속에 갇힌 것일까? 열린 질문으로 우리 모두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는 이 글까지 오피니언 리더는 여기까지입니다.